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산 수동분계 소모품 정리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가 최초로 소모품을 사와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용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자산,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이게 아직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대로 놓으시면 되지만, 우리가 처음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소모품을 하나하나 다 썼어요. 그럼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산이 아니라 사용을 했으니까 비용으로 올라가서, 자, 소모품 B라는 이미 사용했다는 비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바꾸셔야죠. 이걸 우리는 수정분계, 12월 31일에 하는 수정분계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최초 분계를 소모품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사용했습니다 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봤더니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아직 미사용한 거는 뭐로 바꿔야 된다? 소모품으로 바꾸는 회계 처리.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모품 정리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당기에 사용한 소모품은 뭐로 한다고요? 비용인 소모품 B 이렇게 계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미사용분은 뭐로 한다? 차기로 이월하는 소모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최초 분계를 이렇게 다 썼습니다 라고 회계 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뭐만 잘하면 돼요? 수정분계만 잘하시면 기업의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자, 비용부터 한번 해볼게요. 10월 1일날 복사용지를 50만원 현금 주고 산 것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차변에 소모품 B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5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12월 31일에 됐을 땐 정말 다 썼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월 31일이 되니까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12월 31일 현재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30만원이 있다. 그렇죠. 그럼 이 미사용분은 비용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뭐로 올라가야 돼요? 자산으로.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얼마예요? 30만원. 이렇게. 아이고.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미리 계상한 소모품 B 이렇게, 그리고 요 비용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얼마를? 30만원을. 그래야 50만원의 비용을 올린 거에서 30만원을 제거했죠. 지웠어요. 장부에서 지우니까 비용은 얼마야? 빼니까 20만원. 그리고 자산은 30만원. 그래서 쓴 비용은 20, 아직 안 쓴 거는 30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자산으로요. 자, 이번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여기가 B가 아니라 소모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12월 31일이 됐어요. 아직 미사용한 게 50이 아니라 얼마예요? 3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30만원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 썼다는 소리네. 얼마를? 20만원을 쓴 거예요. 소모품 B 20만원. 30만원 남았으니까 20만원 쓴 거죠. 그쵸? 20만원 썼으니까 회사에 비용이 올라옵니다. 소모품 B 20만원 이렇게. 그리고 기업이 자산으로 올렸던 50만원 중에서 20만원은 이렇게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잘 보세요. 최초 분계가 비용이던 최초 분계가 자산이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어요. 자, 비용으로 했을 때 비용이 50만원에서 30만원 빠졌으니까 비용은 20만원, 자산은 30만원. 그렇죠. 얘도 처음에 50만원 했지만 20만원을 지웠으니까, 감소시켰으니까 자산은 30만원, 비용은 20만원. 완전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발생 이연이랑 똑같이 최초 분계가 비용이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돼야 돼요? 자산이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최초 분계가 자산이었다 라고 하시면
답은 뭐가 됩니까? 비용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익혀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보겠어요. 1번에 영업부가 11월에 구입한 소모품이 200만 원이래요. 그런데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이 150만 원 있대요. 그럼 최초 분기는 뭐로 했나 봐야 되겠네요. 소모품 구입 시 최초 분기를 자산으로 했대요. 그럼 소모품으로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에 소모품으로 하면 답은 몰라도 소모품 일단 B가 나와야 됩니다. B. 그리고 200만 원이 있었는데 기말에 150만 원만 있대요. 빼시면 얼마예요? 50이죠? 50은 썼단 소리네요. 그러니까 비용은 얼마예요? 50만 원. 그리고 자산. 최초로 분기한 소모품을 50만 원 우리가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최초 분기가 자산이었다. 그러면 정답은 비용이다. 그리고 비용 금액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24년 말 현재 마케팅 팀에서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이 530만 원이다. 회사는 미사용액에 대하여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먼저 최초 분기가 뭐예요? 비용, 소모품 B 했죠. 그럼 소모품 B 했으니까 일단 답은 뭐가 나와야 돼요? 소모품 하셔야죠. 소모품. 그렇죠. 그리고 답은 미사용액을 줬어요. 지금 530만 원이라고. 미사용액이 자산인 거죠? 530만 원. 그러면 최초로 분기한 비용이 빠지면 되겠네요. 소모품 B 530만 원.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게 영업부냐 제조원가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비용은 명확하게 영업부니까 830번 써줘야 되겠다. 그쵸? 판관비 830번. 그 다음에 요거도 뭐냐 볼까요? 마케팅. 얘도 830번 이렇게 쓰셔야죠. 제조원가는 530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4년 1월 5일 소모품으로 100만원 구입하였으며 결산 시 소모품 잔액을 확인한 결과 10만원이 남아 있었대요. 자, 소모품은 사무직과 생산직의 1대2 비율로 한다. 자, 그러면 최초 분기가 일단 소모품이 나왔죠. 그러면 일단 정답을 먼저 쓰겠습니다. 소모품 B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소모품 B 쓰고 일단 자산이 100이었는데 기말에 10만원만 남았으니까 빼면 90이죠. 그럼 90을 썼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럼 비용이 얼마예요? 90만원. 그리고 대변에 최초 분기한 소모품을 90만원 감소시키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라 이 문제는 여기 보시면 사무직과 생산직의 1대2 비율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사무직이 이 두 개 더하면 3분의 1. 그 다음에 생산직은 요 두 개 더해서 3분의 2. 맞습니까? 그래서 소모품 B가 3분의 1인 30만원은 이게 몇 번이 되냐? 사무직이니까 830번.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분의 2를 계산해야 되니까 밑에다가 이번에는 소모품 B가 530번이 6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한 번에다 소모품비 90만원이 아니라 이 조건에 맞게 주어지면 되겠다. 무튼 최초 분기가 자산이면 정답은 첫 번째 차변에 비용이 나오셔야 돼. 그 다음에 최초 분기가 비용이면 자산이 나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최초 분기가 자산이니까 비용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유가증권의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4년도에 10월 1일날 삼성의 주식을 100주를 샀어요. 근데 주당 만원의 현금 주고 샀습니다. 그럼 100주니까 만원 주고 샀으니까 단기 시색 차익이면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은 지금 100만원이다. 그리고 현금으로 샀다. 그렇죠? 그런데 12월 31일날 이 삼성의 주가가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1번은 9,000원으로 하락했을 때의 회계 처리와 12,000원으로 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말에 이 자산의 가치를
이 종가로 다시 재평가를 해야죠. 자, 그러면 회사의 단기 매매 증권이 100만 원이 아니라 9,000원에 100주니까 90만 원이 된 거죠. 그럼 100만 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회사의 주식을 90만 원 됐으니까 내려야 됩니다. 가치를. 자산의 가치를. 자산의 감소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빼시면 90만 원이 되겠죠. 100-10은 90만 원이니까 차변에 있던 100만 원을 대변으로 뺍니다.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다 써야 할 것은 뭐냐?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더니 손실 나더라. 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평가. 유가증권을 평가해봤습니다. 저희가. 자, 이거 9로 좀 줄이면, 그래도 안 되네. 좀 늘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좀 늘리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반대의 상황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120만 원이에요. 12,000원으로 상승했으니까 회사의 단기 매매 증권은 100만 원이 아니라 120이 된 거죠. 이때는 12,000원 곱하기 100주 120만 원. 근데 아직도 100만 원 밖에 없네. 그러면 기말에 기업의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 가치를 올려야 돼요.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더니 이익 나더라. 20만 원. 이렇게. 그런가요? 자, 종가로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올라가면 자산을 먼저 가치를 올리고 평가 이익 이렇게 미실현 이익 이게 영업의 수익이에요. 미실현 이익으로 잡아주고 영업의 수익으로 보낸다. 근데 이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자산을 이렇게 대변에서 감소시켜야 되고요. 대신 차변의 영업의 비용인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더니 손실 나더라. 이렇게 얘기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이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를 갖고 있으면 또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화 자산, 외화 부채는 우리가 평가를 환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환산 이렇게. 환산. 자, 그럼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볼게요. 12월 1일 날에 우리 회사가 미국 수입상 제임스 딘에게 제품 5,000달러. 그런데 이때 기준 환율이 1,000원이었다. 외상으로 했네요. 그럼 12월 1일에 최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생겼네요. 500만 원이네. 5,000달러 곱하기 1,000원이니까 500만 원. 거래처는 제임스 딘. 이렇게. 대변에 물건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자, 5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기말에 우리가 이 12월 1일 날의 환율이 1,000원이지만 이게 12월 31일에 마감 환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외화 자산을 재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그래서 마감 환율에 이 환율이 900원이 된 거예요. 나는 외상 매출금이 500만원 받을 거 있었는데 이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5,000달러 곱하기 900이니까 59 얼마야? 45 맞죠? 네, 그럼 450만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450만원이니까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야겠죠? 네, 그럼 갑니다. 외상 매출금이 이제 대변에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대변에서 없어지는데 얼마가 없어지냐? 500이 아니라 이제 450만원이 됐으니까 50만원의 만큼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제임스 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다 똑같이 씁니다. 뭐라고? 외화를 환산했더니 손실 나더라. 얼마가? 50만원. 이렇게. 얘도 줄여보겠습니다. 늘리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요. 1,000원이 아니고 1,200원이 된 거예요. 1,200원에 5,000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1,200원에 5,000달러 계산을 직접 해볼까요? 1,200원 곱하기 5,000달러. 이렇게.
600만 원이잖아. 그런데 아직도 500만 원 받을 거 있으면 어떡해? 자, 지금의 마감 환율대로 하니까 600이 됐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100만 원 올립니다. 외상 매출금 100만 원. 그럼 이제 600이 되는 거예요. 제임스 딘. 그리고 대변에 외화를 환산했더니 이익 나더라. 100만 원.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자, 외화 자산을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차변에 쓰고 환산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대변에 쓰고 환산 손실. 이렇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외화 자산이지만 이번엔 외화 부채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10월 1일 분기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 빌려온 거예요. 근데 미국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일단 차변에 그럼 현금이 들어오겠네요. 800만원. 8,000달러 곱하기 1,000원이니까. 그리고 대변에는, 네, 잠시만요. 자, 대변에는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겠습니다. 800만원.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미국은행 써볼게요. 미국은행. 자, 근데 우리가 아직 이것을 상환하지 못하고 12월 30일을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올 땐 1,000원이었지만 지금 현재 800이 된 거예요. 800원. 자, 그러면 8,000달러 곱하기 800원이니까 640만 원인가요? 88에 64. 자, 잘 보세요. 자, 800만 원을 빌렸는데 88에 64, 640만 원이니까 640만 원 마이너스 800만 원. 이렇게 하면 160만 원이 우리가 손실 난 거죠. 그쵸? 손실 나는 거예요. 아니다. 잘못했죠? 부채는요, 여러분, 이 환율이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800만 원 빌렸는데 640만 원만 갚으면 되는구나. 160만 원을 벌었구나. 맞죠? 그러면 부채를 이렇게 감소시킵니다. 얼마를? 160. 640만 갚으면 되니까 원래 800 빌려왔는데 160만 원만큼을 줄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냐? 외화를 환산했더니 이익 나더라. 얼마가? 100,6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거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반대. 요렇게. 오른쪽에. 자, 800만원에 1000원일 때 빌렸는데 1100원이 된 거네요. 880만원이 됐네. 그러면 회사에 단기차입금을 더 갚아야 돼요. 800만원 빌려왔는데 회사가 880을 갚게 됐으니까 얼마를 더 갚아야 되는 거예요? 80만원을 더 갚아야 되죠. 그쵸? 더 갚아야 되니까 외화를 환산했더니 손실 나더라. 8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기말에 마감 환율로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자, 먼저 부채일 때는 환율이 내려가면 이익, 자산일 때는 환율이 내려가면 손실. 자, 그다음 환율이 올라가면 부채는 나쁘고, 그 다음에 자산은 좋고, 나쁘다는 건 손실이고요. 좋은 건 뭐예요? 네, 이익입니다. 이익. 여기까지 됐죠? 자, 일단 저희가 결산에 이렇게 소모품 정리하고, 두 번째는 유가증권을 평가하고요. 외화자산, 외화부채를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금가부족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현금가부족. 자, 현금가부족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여기 회사의 금고에 200만원이 있고요. 장부에 200만원이 있죠. 이렇게 완전 똑같으면 우리는 회계 처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황은요. 금고에는 200만원이 있는데 장부에 250만원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기업의 현금이 과잉한 상태인지 부족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회사의 현금이 과잉이에요? 부족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따질 때는 얘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기준. 금고에 있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김고에 맞춰서 저희가 장부를 뭐 해야 돼요? 조작해야죠. 조작. 와, 조작. 나쁜 말인데. 그쵸?
자, 그런데 합법적인 조작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200만원과 2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금고에는 200만원이 있고 장부에는 250만원이 있다는 소리는요, 여러분, 이게 과잉 상태란 소리예요. 얼마가? 과잉이란다. 부족 상태죠, 부족. 이게 기준이니까 여기가 200만원 있는데 너 왜 250이나 있어, 장부에. 그쵸? 50만원 부족하죠? 얼마가? 50만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금고에 200이 있는데 장부에 170이 있어요. 기준이 누구예요? 200이죠. 아하. 과잉 상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30만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부를 얘를 얼마로 맞춰야 돼? 200으로 맞추고요. 얘를 얼마로 맞춰야 돼? 200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장부에, 금고에 200이 있으니까 장부에도 얼마로 맞춰줘야 돼요? 200으로 맞춰야 되겠죠. 그쵸? 그럼 요 상태면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50만원. 50만원이 마이너스 돼야 이게 200이 되니까. 그리고 차변에 뭐가 나야 돼요? 지금 기업의 현금이 과잉 상태이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50만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부족 상태라는 걸 알리는 거죠. 부족. 잠깐만요. 요거를 모양 복사를 해서 얘가 지금 부족이다. 이렇게. 자, 밑에 상황을 보시면은요. 회사에 200만원이 있는데 얘 장부에 30만원, 170만원 있으니까 30만원 더 넣어야 회사에 금액이 2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차변에 들어와라, 현금아. 얼마가 들어와야 되냐면 30만원이 들어와야 돼요. 30만원. 그리고 이 사유는 뭐냐? 기업의 현금이 과잉하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30만원.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의 지금 현금은 무슨 상태예요? 과한 상태죠. 과잉.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년 10월 1일 날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100만원 작은 것이 발견되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아하. 자, 그럼 요 상태를 보면 24년 10월 1일 상태를 보면은요. 자, 실제 잔액이 있고요. 장부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장부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작다. 그러니까 장부가 크다는 소리네. 그쵸? 근데 얼마가 커요? 100만원이 크니까 장부에 있는 100만원을 빼줘야 되겠네요. 그쵸? 뺍니다. 대변에 현금 100만원. 장부를 이제 우리가 수식하면 되는 거니까. 그 차변에 현금 과부족 100만원.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금고에 현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알려야죠.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거 5번 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해볼게요. 현금 과부족. 그 중에 무슨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부족한 상태다. 현금 과부족. 그런데 10월 1일 날에는 100만원이 현금이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100만원을 빼고 이렇게 가부족이라고 놓고 갔는데 10월 30날 회사의 원인이 밝혀진 거죠. 단기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죠. 돈을 갚았다. 근데 기록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안 맞겠죠. 가부족 상태가 일어났겠죠. 그러면 우리 봐보세요. 현금 가부족의 원인을 밝혔으니까 이 현금 가부족은 기업의 임시 계정이에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원인이 밝혀지면 떨어야 됩니다. 그 기말에 결산일에는 반드시 원인을 몰라도 하여튼 장부에서는 지워야 돼요. 얘는 임시 계정, 다른 말로 가계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얘는 무조건 떨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히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50만원만. 자, 그러면 요 50만원만큼의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가야죠. 얼마가? 50만원 밝혔고요. 뭐야 원인이? 이랬더니 네, 제가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대변에 있던 부채를 차변으로 단기 차입금 50만원. 거래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그러면 아직 50만 원만큼은 안 떨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대변에 현금 가부족을 강제로 12월 31일 날 맞이했는데 강제로 현금 가부족을 떠시고요. 그럼 차변에 있던 100만 원이 대변에 50 장부에서 없어졌죠. 원인을 못 밝혔으니까 뭐라고 쓰냐? 잡손실 5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잡손실 50만 원. 아셨죠? 자, 다시 회사에 12월 달에 아니 집에 퇴근하려고 했더니 장부랑 금고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장부랑 금고가 일치하지 않을 때 자, 우리 회사에 금고에 돈이 부족하다 이러면 차변에 현금가 부족이 나오고요. 대변에 현금을 빼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 금고에 돈이 더 많다 이러시면 과잉 상태이니까 차변에서 현금 쓰시고 대변에 현금이 많다, 과하다 라는 걸 알리는 가부족 되셨죠? 자, 이게 처음에는 현금 가부족 썼다.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12월 31일까지 원인을 밝혀질 수 없으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 기중에 계속 잘 맞다가 기말에 안 맞았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잡손실이나 잡이익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반대 상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대요. 자, 그러면 금고에 돈이 있고 장부에 돈이 있는데 금고에 돈이 더 많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가? 100만 원이. 근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금고에 돈이 더 많으니까 장부에 맞춰야 되니까 장부에 현금을 차변에다 넣어야 되겠다. 그쵸? 현금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넣어야 차변에 넣어야 금고에 100만 원하고 일치되죠. 그 대변에 뭐라고 쓰냐? 현금이 과합니다 라는 거예요. 과하거나 부족한 상태 중에 지금 현재는 이 기업은 과한 상태예요. 과한 상태. 맞죠? 자, 그리고 원인을 보니까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대요. 외상 매출금 50만 원. 그럼 이걸 회수했으면 대변에서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야 돼요? 자, 이렇게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외상 매출금 50만 원. 거래처가 없으면 안 달면 됩니다. 그 차변에 뭐라고 쓰셔야 돼? 이거 원인, 현금 가부족의 원인을 이제 써줘야죠. 근데 100만 원 다 밝힌 건 아니고 50만 원만 밝혔으니까 50만 원만 임시 계정을 없앱니다. 그리고 말일까지 기다렸는데 완전 몰라 이제. 그쵸? 그럼 마저 현금 가부족 50만 원 남아있던 거 그냥 떨으셔야 돼. 재무상태표일 날에는 이게 반드시 이게 오시고요. 대변에 오시고 대변의 원인을 못 밝히니까 잡이익 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현금 가부족도 쏠쏠한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결산일 현재 오늘이 12월 31일인데 이러한 장부와 금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따로 잡고 이런 거 없습니다. 즉시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100만 원이 10월 1일 날에 이렇게 원인이 금고에 돈이 더 많았다 이게 아니라 계속 잘 맞다가 12월 31일 날에 이 사유가 떴다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차변에 현금 100만원 대별에 한꺼번에 잡이익 100만원 이렇게 잡는 거지. 12월 31일은 그쵸? 12월 31일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현금 과부족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날이니까 이때는 한 번에 어떻게 한다요? 이렇게 바로 잡아라. 그런데 기중에 나오면 그냥 현금 가부족으로 잡았다가 원인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현금 가부족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가부족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월 11일 실제 현금의 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57만원이 많아서 현금 가부족으로 회계 처리를 했었어요.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결산일 현재 34만원은 원인이 밝혀졌는데 23만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답은 먼저 대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이 없어져야 되겠죠. 원인이 밝혔으니까 차변에 현금 가부족으로 나오고 이 금액이 57만원 이렇게 57만원
그리고 대변의 사유가 선수금이었어요. 원인이 지금 밝혀진 거죠. 34만원. 34만원. 네. 거래처는 건영상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 수 없으니까 회사에 자비익으로 잡고요. 23만원. 이렇게 이거 끝내시면 되죠. 자, 잘 보시면 실제 현금의 유보액이 장부사 현금 유보액보다 57만원 많다 그랬으니까 이때 12월 11일 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회사에 장부의 현금보다 실제가 많으니까 장부를 맞춰야 되니까 장부의 현금 57만원 이렇게 쓰시고 대변에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현금 가부족 얼마? 57만원 이렇게 하고 갔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밝히니까 대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이 어디로 왔어요? 차변으로 상계되면서 장부에서 지우고 이 원인을 써주시면 된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의 금액이 실제보다 많은 것을 발견했대요. 다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많대요. 이거랑 같은 거죠. 실제가 더 많으면 장부를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변의 현금 가부족 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원인이 차변에 뭐라고 밝혀져야 되냐면 일단 장부에서 현금 가부족 잡은 86,000원을 없애고요. 원인은 못 찾았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잡이익 86,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당사는 뉴욕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20만 달러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왔어요. 외화장기 차입금 20만 달러. 기말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작년도에 환율은 1200원이죠. 빌려왔을 때. 빌려올 때는 12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50원만 갚으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기가 있으니까 1200원을 갚아야 되는데 자, 여기 1200원을 갚아야 되는데 빼기 1050원만 갚으면 되니까 150원만큼이 이익 난 거죠. 근데 우리가 20만 달러가 있으니까 곱하기 20만 달러 엔터 이러면 3천만원 만큼의 이익이 난 거예요. 여러분 부채는요 환율이 내려가면 좋은 겁니다. 왜? 1200원을 빌렸는데 많이 빌렸는데 조금 갚아도 되잖아. 그래서 회사에 외화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이요 이익 났으니까 차변에서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차변에서 얼마가 없어져야 되냐면 아까 여기 계산한 3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다 해놓고 거래처 안 달아서 틀리면 안 되니까 뉴욕은행 쓰시고요. 대변에 외화를 환산했더니 이익 나더라. 얼마가? 3천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10,000달러가 있어요. 단기 결산일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남아있으며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대요. 그럼 지금은 결산이니까 이 차입할 때의 이 환율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출제위원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 작년의 환율이 1575원이었어요. 그런데 단기 말의 환율은 1545원이잖아요. 또 계산을 하시죠. 자, 그러면 1575원이었는데 마이너스 1545원만 갚으면 되죠. 자, 그러니까 환율이 또 내려갔으니까 30만원만큼이 또 이익 났어요. 30원이 곱하기 10,000달러 이렇게. 그럼 30만원의 이익이 난 거네. 그쵸? 그러면 또 회사의 부채인 외화장기 차입금이 줄어야죠. 대변에 있던 외화장기 차입금이 이제 차변으로 오시면 됩니다. 차변으로 와서 외화장기 차입금 30만원. 거래처는 하나은행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 외화를 환산했더니 이익 나더라 3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쵸? 자, 다음 거는 이제 부채가 아니라 자산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을
자, 단기 대여금 중에는 그럼 이제 계정 과목이 단기 대여금이에요. 단기 중에 발생한 LPL사에 대한 외화 대여금이 2,400만 원 있어요. 이때 환율이 1,200원. 1,200원을 빌려줬어요. 1,200원일 때. 근데 현재 내가 돈을 받으려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1,300원이에요. 자, 1,200원을 빌려줬는데 1,300원을 받게 됐으니까 여러분 100원이 이익 난 거 맞죠? 1,200원 빌려주고 1,300원 받게 됐으니까 100원 곱하기 얼마 빌려줬어요? 여기 몇 달러인지 안 나왔네. 자, 그러면 이렇게 2,400만원 최초에 빌려줬었죠. 2,400만원 요걸 나눠요. 환율로 나누기 1,200원 하면 우리 회사는 2만 달러를 빌려준 거네. 그쵸? 2만 달러. 그럼 2만 달러 곱하기 아까 계산한 게 1,200원, 1,300원. 그럼 100원이네요. 곱하기 100원. 이렇게 하시면 200만 원만큼의 이익이 난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1,200원에 빌려줬는데 1,300원 받게 됐으니까 100원 곱하기 아까 2만 달러 하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되냐? 단기 대여금 얼마? 200만원. 거래처는 LPL사. 자, 거래처 LPL사 쓰시고요. LPL사. 아이고,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LPL사. 그 다음에 외화를 환산했더니 이익 나더라. 2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개는 부채였고요. 하나는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부채는 환율이 올라가면 안 좋아요. 슬퍼요. 부채는 환율이 내려가면 아주 좋은 거예요. 이익 나는 거고요. 반대. 자산은 환율이 올라가야 아주 좋은 거고 환율이 내려오면 슬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은 우리나라 유가증권. 우리 유가증권. 회사가 상장 주식인 8,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단기 매매 목적으로 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네요. 자, 8,000주를 3,000원에 취득했는데 2,500원이 된 거예요. 와. 한 주당 500원 다운된 거 맞죠? 3,000원에서 2,500원 된 거니까. 근데 몇 주를 갖고 있어요? 네. 8,000주를 갖고 있습니다. 곱하기 8,000주. 그러면 400만원만큼이 손실난 거죠. 네. 그러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4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 쓰냐면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했어요? 평가했더니 손실 나더라 4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나머지 그 수동 분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